저는 오디션을 보는 오케스트라든 보지 않는 오케스트라든 그 입단 시기를 늦추는 걸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왜 늦추라고 할까? 이 선생님이 도대체 뭐라고 할까?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솔레라미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학부모님들이 취미로 악기를 시키는 이유 중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게 하고 싶은 이유가 많고, 취미로 악기 배우는 성인분들께 배우는 이유를 물어보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싶어서 배운다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요즘은 코로나로 예전처럼 오케스트라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죠.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 오케스트라 수업, 연주 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보다 규모도 작아지고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분들도 예전처럼 대규모 오케스트라 활동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루빨리 예전처럼 오케스트라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보통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성인 학생분들도 그렇고 실력이 딱 간당간당한데 끝으로라도 뒷자리에 앉더라도 한번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싶다. 딱 요 정도 실력일 때 오케스트라 입단하면 어떨지, 가능할지 많이 물어봐요. 준비해서 입단이 가능하면 좋고, 떨어지면 다음을 기약하겠다. 이런 마음 상태인 거죠. 이 정도 실력일 때 입단을 한다면 일단 실력이 간당간당하면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오디션을 봐야겠죠. 물론 오디션이 없이 원하는 학생을 다 받고 자리 배정만 하는 오케스트라들도 있죠. 저는 오디션을 보는 오케스트라든 보지 않는 오케스트라든 그 입단 시기를 늦추는 걸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왜 늦추라고 할까?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 이 선생님이 도대체 뭐라고 할까?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솔레라미 TV 오케스트라마다 수준이 다 다르고 학생들도 실력과 상황이 다 다르니 제 의견은 결정할 때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바이올린 학생들 기준으로 설명할 테니 다른 학기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케스트라 활동은 악기를 배우는 누구나 꼭 해봤으면 하는 의미 있고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아주 좋은 경험인데요. 해외에 나가서 오케스트라 활동하는 학생들이나 상당히 수준급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그 경험 자체가 모든 순간 의미 있고 건장할 만한 경우도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나 싶은 경우도 있어요. 오케스트라 활동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전공생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 시간을 쓰는 것은 비추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자기 연습에 더 몰두해야 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봤던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모습부터 말씀드릴게요. 본인 실력을 충분히 쌓은 상태로 오케스트라에 들어간 학생들은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새로운 곡이 나와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조금 어려운 곡이 나와도 한두 번의 레슨만으로도 충분히 소화를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곡을 많이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수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하니까 그냥 가볍게 몇 번 연습해보고 진짜 자기 실력을 키울 배우고 있는 곡이나 연습곡 등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케스트라 곡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학생들도 어려운 곡이 나오면 물론 많이 연습해야겠지만 실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들어간 학생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곡을 완성하고 일단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 실력을 쌓고 나서 오케스트라에 들어간 학생들은 꽤 좋은 자리에 앉게 돼서 그로 인한 자신감도 생기고 오케스트라 활동이나 악기 연습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꼭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해 이런 법은 없는데 앞자리에 앉으면 그 학생들에게 리더 역할을 기대하게 되고 그 학생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아주 좋은 선순환의 예입니다. 실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일단 경험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입단을 결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니까 이해하고 기왕 준비하는 거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일찍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면 이때 말하는 일찍은 아직 실력이 여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따라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찍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찍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면 좋은 점 5가지.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그중 생각나는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두 번째, 오디션을 통과한 경우에는 내가 도전해서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오케스트라 선배나 친구들을 보면서 좋은 점을 배울 수 있어요. 잘하는 학생들을 보고 저런 학생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자극받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실력뿐 아니라 태도를 보고 많이 배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오케스트라를 하기 전보다 빠른 속도로 실력이 늘기도 해요. 오케스트라 곡 따라가려면 많은 연습을 갑자기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보다 악보도 더 잘 보게 되고 다들 하는 분위기에서는 안 할 수 없어서 연습을 전보다 많이 하고 그로 인해 실력이 빠르게 늘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듣는 훈련도 돼서 실력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5번째, 악기가 더 재밌어진다. 아무래도 혼자 연주하고 연습할 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연주하는 게 더 재밌죠. 모여서 간식 먹는 재미에 오케스트라 활동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학생 성향에 따라 다르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오케스트라가 더 잘 맞고 즐겁게 활동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일찍 오케스트라 들어가게 시켜야겠네 싶으시죠? 안 좋은 점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오케스트라 들어가서 안 좋은 점 6가지. 첫 번째, 자기 자리를 못 벗어나는 경우. 이게 제일 안타깝고 슬픈 경우인데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학생들이 처음 들어가서 앉은 자리, 그 정도가 본인의 실력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다른 학생들이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해버리고 더 나아지기를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독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은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겨우겨우 들어가는 수준이 아닌 상태로 입단하기를 권합니다. 자기 자리로 자기 한계를 미리 정해버리는 학생이 되어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2번째, 대충 하는 습관이 생긴 경우. 학생들이 첫 연주 직전에는 보통 긴장을 해요. 근데 연주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정도는 틀려도 티도 안 나고 별 문제 없었어요. 이렇게 대충 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본인 곡도 대충 해버립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완성도에 대해 생각하는 기준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크게 늘지 않는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번째,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오케스트라 활동하다 보면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요.
바이올린의 경우에는 일단 서 있는 자세일 때와 앉아 있는 자세일 때가 악기 들고 활 쓰는 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른 자세로 악기를 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은 앉은 자세에서 의자에 기대 이제 코어 힘을 푼 채로 악기를 많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 활은 서 있는 자세일 때보다 활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음정이 이상해져요. 일단 자세가 흐트러지면 음정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단체로 소리를 낼 때 본인 소리 듣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내 음정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보니 점점 음정이 이상해지는데 자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음정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 스케일, 아르페지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케스트라 곡 연습에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자기 실력 늘려줄 곡 연습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이딴 시기를 늦추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케스트라 곡 따라가기 바빠서 보충 레슨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악보 읽고, 본인 실력 늘려야 할 시간에 오케스트라 악보 읽고 따라가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그 사이 자세는 흐트러지고, 자기 곡 다시 하려고 잡으면 자세 다시 잡고 음정 다시 고르고 아주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 실력 늘리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오케스트라 활동만이 목적이었을 때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나면 이미 목적을 이뤘으니 딱히 더 이상 실력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실력일 때 오케스트라 입단이 가능할까? 이건 진짜 의미 없는 질문인 거 아시죠? 당연히 오케스트라마다 다르겠죠. 학교 오케스트라도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여서 아마 어떤 선생님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일 거예요. 어떤 오케스트라는 거의 전공할 학생들 위주로 있는 오케스트라도 있고, 어떤 오케스트라는 이제 악기 막 시작한 학생들이 하는 오케스트라도 있기 때문에 각자 들어가고 싶은 오케스트라의 수준을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경험과 즐거움을 위해 입단을 결정하기에는 더 큰 걸 놓칠 수 있기에 저는 제 개인 레슨하는 학생들에게는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추기를 권하는 편인데요. 다들 상황도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와 다를 수도 있고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 장단점을 아셨을 테니 참고해서 각자에 맞는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앞에 말한 안 좋은 점에 해당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하루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